생기부 주제잡기 약학 보건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학 분야를 살펴봤고 그 전전 시간에는 생명 바이오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요 세 개는 하나의 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학 분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 그 관련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약학 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핵심 키워드, 주요 개념어들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서 대주제를, 생기부 주제를 잡겠습니다. 보건 약학 분야에서는 약물, 항생제, 재활치료, 보건정책, 예방 이런 카테고리로 학생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역시 공동교육과정과 각종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심화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주제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의학 분야와 그 전전 시간에 했던 생명 바이오 분야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약물, 보건, 약학 분야입니다. 자, 분야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약학 보건 분야의 학생들은 분야는 어떤 특성일까요? 환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간호 과정에 적용하는 전문의를 양성합니다. 합리적인 간호 실무자와 인본주의적 봉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또 윤리의 내용을 같이 담고 있어야겠죠. 또 이 분야에서는 또 여러 다른 분야들이 있겠죠. 물리치료 전공학습을 통해 물리치료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리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또 방사선, 치료 장비에 대해 잘 알고 또 악성 종양 치료를 위한 의료기술학 분야의 전문인을, 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소변, 조직 등 생화학, 유전학적인 방법을 분석할 수 있는 또 전문인들도 이 보건 분야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학과들이 있냐 하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직업치료과, 재활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등이 있습니다. 이 관련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과학, 화학, 물리 등 당연히 이제 과학 과목에도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 궁금증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으면 좋겠고, 인체에 관심이 많으며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인재상으로 요구됩니다. 보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방면에서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 역시 끈기와 인내심, 책임감이 강한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이 학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분야에 관련돼서 학생들은 가족력, 간호, 감염, 건강, 검사, 검진, 골격부터 합성, 항균, 해부학, 행동, 협력, 화학, 환경호르몬, 환자까지 한번 이런 거 학생들이 주요 개념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화면을 한번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본 다음에 이 중에 어떤 개념어들이 내가 눈에 들어오는지,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잡을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했던 선배들, 작은 거인들은 약학 보건 분야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카테고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물입니다. 약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활동들이 좀 나올 텐데요. 그 중에 보면 약물 중독 예방교육 연계활동, 약용식물의 차이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투약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을 주제로 탐구를 하면서 항생제 개발 과정을 실례를 들어서 한번 발표했다고 하고요. 이것들을 또 청소년의 문제로 연결시켰네요. 청소년 각성제 남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캠페인차 카드뉴스도 제작했습니다. 암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 동향들도 탐구했고요. 자율신경계의 약물 기전에 대해서도 탐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또 이제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더불어서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충수염 항생제 치료 논문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다양한 항생제 내성 기전의 심층 탐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해 본 학생도 있었고요. 시트러스 과일의 항산화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재활치료 관련돼서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었네요. 언어 재활치료와 뇌 가독성에 대한 페임랩을 실시했고요. 요거는 또 정책으로, 보건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잖아요. 자, 노인 교통사고 실태 분석 및 간호사의 노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간호 활동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기도 했고요.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초기 대응을 비교하는 걸 통해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정책의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더 발전을 제시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간호 인적자원 개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간호 인력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아무래도 이런 보건 분야는 예방도 되게 중요하니까 자, 감염병 대응 교육, 코로나 예방에 대한 후속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거의 이제 풍토평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제2의 제3의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염두할 때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을 탐구하기도 했고요.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올바른 마스크 사용 캠페인,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대한 탐구, 천연이기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재밌는 주제 활동들로 연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또 공동교육과정에서 하기도 했을 텐데요. 자, 공중보건의 기초반에 들어가서 협심증에 대한 질병을 한번 탐구한 학생도 있었고요. 간호사 대기 반, 보건의료반에 들어가서 수강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열대의학과 국제개발 협력반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서 했다고 합니다. 열대의학이니까 그 열대지방의 그 풍토병이나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국제개발과 이렇게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치 외교 쪽의 내용하고도 더 이렇게 심화하거나 확대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각종 실험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한번 총 정리해 봤어요. 점자 해독에 용이한 항균 필름 연구, 초파리 침샘 염색체 관찰 실험,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 개조개 해부 실험, 범인 색출 실험, 그람 연색 실험, 카테킨 추출 실험, ELISA, 엘리사라고 해야 되나요? 검출법에 대한 노로바이러스를 활용한 탐구, 비타민C 적정 실험, 혈액형 판정 실험, 산염기 중화 적정의 정량적 이해 실험. 동아리에서 세포 크기의 측정, 혈액 판별 실험, 초파리를 이용한 유전법칙 증명 확인 실험, 구강상피세포 DNA 추출 실험. 그래서 우리 왜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실험을 해서 실제로 이제 DNA를 추출해 보는 거죠. 또 아스피린 합성 실험 같은 것도 했다고 하고요. 손 소독제의 살균 능력을 알아보는 실제 한번 실험도 해본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경험들을 하고 그 실험 결과가 실험에 참여하는 과정도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다른 거랑 연결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심화는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과 관련돼서 윤리와 연결되거나 보건과 관련돼서 법으로 심화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생명윤리 등 생명과학과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탐구죠. 그러니까 간호사의 어떤 생명윤리에 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또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권의 보호의 기제일 수도 있지만 또 의료인들에게 또 뭐 불편의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가치 문제라는 거죠. 자, 코로나19 임상 연구와 생명윤리. 그러니까 코로나 그 과정에서 우리 백신 만들 때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임상 연구를 단축하는 과정에 어떤 생명윤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시 됐었습니다.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또 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산소 분리막을 포함한 산소 공급 장치 관련돼서 살펴보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요거를 이제 사전에 동의했냐 안 했냐에 따라 이 공급 장치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이제 보건과 법인데요. 의료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해보거나 간호법 제정에 대한 탐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법 제정은 한참 또 했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간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기도 했고요. 자, 항산성 염색과 플로우로크롬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에 대한 조사인데 이걸 살펴봤더니 형광 현상을 나타내는 화합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염색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법적인. 예. 자, 그리고 광학 융합 프로젝트에서 제약 분야의 특허권인 거죠. 요거에 대한 걸 또 한번 조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야를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또 다양한 분야와 주제가 막 나오죠. 예, 늘 강조하지만 이런 여기 있는 게 심화했고 뭐 여기 있는 것을 연계 확장했다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꼭 연계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개별 주제들입니다. 예, 그 개별 주제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재밌게 공부해 보는 거죠. 예, 약학 보건 분야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교과와 비교과의 고교생활 디자인을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약학 보건 분야의 생기부 주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